부모님이 모르면 아이를 수포자로 만드는 초1에서 중3까지 도형 단원 흐름을 총정리해드릴게요. 모든 내용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초등부터 중등까지 도형 단원의 흐름이 모두 정리될 거예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1학년 때는 여러가지 모양을 배워요. 주사위 모양, 케이크 모양, 공 모양처럼 비슷하게 생긴 모양을 찾고 특징을 익히게 됩니다.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양처럼 비슷하게 생긴 모양을 찾고 특징을 익힐 수 있어요. 도형 개념보다는 모양이라는 개념을 접근을 하고 비슷한 모양을 주변에서 찾아보고 각각의 모양을 비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2학년 때는 여러가지 도형을 배워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아닌 삼각형, 사각형, 원의 모양이라는 도형의 이름과 특징을 배우죠. 칠교판을 이용한 삼각형, 사각형 모양을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쌓기나무로 모양 만들고 설명하는 방법도 배워요. 직접 도형을 만져보고 그려보면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3학년 1학기에는 평면 도형을 배워요. 선분, 직선, 반직선과 같은 선의 종류와 각에 대해 배웁니다.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과 같은 도형도 배워요. 평면 도형은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도형을 말하는데 이런 도형의 간단한 특징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해요. 3학년 2학기에는 원에 대해 배워요. 지름과 반지름의 성질과 관계를 배우고 컴퍼스를 이용해 원을 그리는 방법도 배워요. 그리고 규칙을 이용한 원 그리는 방법도 배웁니다. 이제부터는 동그라미가 아닌 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원의 제대로 된 개념을 3학년 때 처음으로 배우는데 중학생도 원의 개념을 설명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4학년 1학기에는 각도와 평면 도형의 이동에 대해 배워요. 각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과 각도기로 주어진 각을 그리는 방법도 배워요. 예각, 직각, 둔각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각도를 어림하는 방법과 각도의 합과 차를 구하는 방법도 배워요. 각도를 배울 때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 제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각형, 사각형의 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배워요. 그리고 평면 도형의 밀기, 뒤집기, 돌리기를 이용해 도형이 어떻게 돌아가고 뒤집히고 이동하는지를 배우고 응용할 수 있어요. 앞에서 배웠던 평면 도형을 밀고 뒤집고 돌려보는 연습을 해요. 이때 뒤집어지고 돌아간 도형도 같은 도형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워야 하지만 외우고 넘어간 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고생해요. 4학년 2학기에는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요. 삼각형에서는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의 성질과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에 대해서 배우는데 중학교 때까지도 계속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직, 수선, 평행선이라는 걸 배워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사각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사각형에서는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그리고 정사각형까지 다양한 사각형의 성질과 관계에 대해서 배워요. 사각형 단원이 진짜 중요한데 중학교 2학년 때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배우지만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실제로 물어보면 90%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던 사각형의 성질을 제대로 기억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결국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게 되죠. 앞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도형이 사각형이고 그만큼 중요한 단원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한다면 중학교 때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다각형, 대각선, 모양 조각에 대해서 배워요. 정말 많은 도형을 4학년 때 배웁니다. 그래서 4학년 때 공부를 안 하면 도형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5학년 1학기에는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배워요. 이 단원에서는 정다각형, 사각형의 둘레를 배우고 넓이의 단위를 배워요. 실제로 넓이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넓이에 대해 배웠으니 넓이를 비교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그리고 나면 실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요. 평행사변형, 삼각형, 마름모,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때 배우는 도형의 넓이는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데 넓이 구하는 공식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중학생들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결국 4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다각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반대로 앞부분을 이해했다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5학년 2학기에는 합동과 대칭, 직육면체를 배워요. 합동과 대칭 단원에서는 합동의 개념과 합동인 도형 만드는 방법부터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배우고 합동인 도형의 성질도 배워요. 그리고 선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의 성질과 그리는 방법을 배웁니다. 합동과 대칭에서 특히 합동 단원은 초등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대로 똑같이 나오지만 이 부분 역시 90% 아이들은 까먹었다고 다시 공부를 하는 단원이에요. 그리고 합동을 똑같다라고 추상적으로 생각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원리를 알아야 중학교 때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육면체 단원에서는 직육면체, 정육면체의 특징과 구성 요소에 대해 배워요. 그리고 직육면체의 겨냥도와 전개도도 배우죠. 전개도는 대부분의 학생이 어려워하고 고등학생들도 도형의 전개도를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배우는 직육면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6학년 때 직육면체를 이용한 겉넓이 부피 구하는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6학년 1학기 때는 각기둥과 각불,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배웁니다. 먼저 입체 도형을 분류하는 방법과 각기둥, 각불에 대해서 배울 때 각기둥과 각불의 밑면, 옆면의 모양, 그리고 꼭지점, 모서리, 면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각기둥의 전개도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이 부분을 외우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각기둥과 각불 단원도 중학교 1학년 때 그대로 또 나와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부분 역시 90% 학생들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다시 공부를 해요.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 단원에서는 직육면체의 건널비 구하는 방법과 부피의 단위,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리고 길이와 넓이와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도 배우고 부피의 단위를 바꾸는 방법과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도 배워요. 이때 직육면체가 사각기둥이라는 원리를 처음부터 이해를 하면 정말 쉬운데 따로따로 외우면 어려워지고 수학이 싫어질 거예요.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는 5학년 때 배운 직육면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쉽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때 외웠다면 정말 어렵죠. 그리고 3학년 때 배우는 길이 단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넓이, 부피 구하는 게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 부분 역시 중학교 내내 계속 문제로 나오는데 중학교 때 어려워하는 이유는 초등 도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6학년 2학기에는 공간과 입체, 원의 넓이, 그리고 원기둥, 원뿔, 구에 대해서 배워요. 공간과 입체 단원에서는 어느 방향에서 본 것인지 알아보는 방법부터 쌓기나무의 수를 구하는 방법, 쌓기나무를 여러 방향에서 본 모양을 그리는 방법, 쌓기나무를 몇 개를 쌓았는지, 어떤 모양인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배웁니다. 특히 이 단원에서 배운 입체도형, 역시 중학교 1학년 입체도형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차피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해요. 원의 넓이, 원기둥, 원뿔, 구에 대해 배우는데 이 내용 역시 중1 때 그대로 또 나와요. 여러가지 원의 둘레와 넓이 구하는 방법과 원기둥의 성질과 전개도, 건널비 구하는 방법, 원뿔의 성질과 구성요소, 원기둥, 원뿔, 구를 비교하는 방법 등을 배웁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까먹은 상태로 중학교에 진학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원이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원기둥, 원뿔, 구가 전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는 기본도형, 평면도형, 입체도형에 대해서 배워요. 기본도형에서는 위치관계, 작도, 합동과 같은 도형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 다각형, 원과 부채꼴 단원에서는 다양한 도형의 특징과 넓이 구하는 방법도 배워요. 입체도형 단원에서는 다면체와 회전체,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도형은 점, 선, 면에서부터 점, 직선, 평면의 위치관계, 동의각, 엇각 등 각의 관계도 배워요. 초등 4학년 때 각도를 이해를 못했다면 아이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합동에 대해 배우는데 초등 5학년 때 배웠던 합동과 대칭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렵겠죠?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합동이니 꼭 제대로 이해시키고 넘어가세요. 평면 도형은 여러 가지 도형에 대해 배우는데 특히 원에 대해 배우는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때 제대로 했으면 어렵지 않아요.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고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원뿔의 건넓이 구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삼각형, 사각형의 성질, 도형의 닮음을 배우고 활용하는 방법도 배워요. 그리고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 배워요. 삼각형,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 자세하게 배우는데 사실은 초등 4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 사각형과 내용이 똑같지만 90%의 학생들은 기억을 못해서 다시 공부하죠. 삼각형, 사각형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동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닮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닮음에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정말 많아요. 고등 때도 닮음을 활용한 내용이 정말 많은데 도형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90%는 닮음을 어려워해요. 그리고 초등 4학년 때 배우는 직각삼각형의 성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피타고라스 정리도 이해할 수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삼각비, 원의 성질에 대해 배우는데 다시 등장한 원에서는 원과 직선, 원주각에 대해 배워요. 삼각비 단원은 쉽지 않습니다. 직각삼각형, 닮음, 피타고라스 정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삼각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 4학년 때 배우는 직각삼각형의 성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5학년 때 배우는 도형의 합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멍이 하나라도 있다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삼각비를 활용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어려워해요. 원의 성질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왔었죠? 6학년 때는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도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배웠죠. 결국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 때부터 배웠던 도형들이 고등까지 12년 동안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응용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왜 초등 도형이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오는 교육 영상을 보고 배워서 아이의 인생을 바꿔주세요.